혹시 이런 순간 있으셨죠? 친구랑 대화하다가 얼굴이 달아오르고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이 말 꼭 해야겠다는 충동이 치밀어 오르는 순간. 그런데 막상 말하고 나면 어땠나요? 돌아서며 아이 괜히 그랬다. 후회가 남은 적. 사실 화는 누구나 납니다. 하지만 차이는 그 다음에 어떤 말을 꺼내느냐에서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그 한마디로 인연을 끊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적을 내 편으로 만듭니다. 오늘은 바로 그 차이를 만드는 현명한 한마디 6가지를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말이 화난 순간에도 적을 내 편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화를 억누르는 대신 방향을 바꾸는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화가 날 때 참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꾹 참고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결국 터져버리거나 몸과 마음의 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경험 있으시죠? 가슴은 답답하고 목은 뻐근하고 속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억지로 눌러 담았던 순간. 그때의 후유증이 얼마나 오래 남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참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말을 택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약속을 자꾸 어겨서 속이 상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너는 왜 늘 이래? 하고 화를 내면 관계는 금방 냉각되죠. 하지만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나는 네가 약속을 지켜줄 때 우리가 더 깊이 신뢰하는 사이가 된다고 느껴. 이 말은 싸움으로 흘러갈 상황을 서로 이해하는 방향으로 돌려놓습니다. 철학자 주자는 말하는 시기와 장소가 그 말의 운명을 결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충동적으로 내뱉는 대신 시간을 두고 차분히 내 마음을 방향 지어주는 말, 그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화가 났을 때 방향을 바꾸는 말은 상대를 무릎 꿇리는 게 아니라 나를 지켜주고 관계를 살려줍니다. 두 번째는 나는 했다로 시작하는 짧은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건 화가 나면 너는 왜 항상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너는 늘 이기적이야. 이렇게 시작하는 순간 상대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나는 했다라는 말로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집안일을 돕지 않아 답답할 때 너는 왜 하나도 안 도와? 대신 나는 네가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 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투는 비난이 아니라 내 감정을 솔직하게 전하는 방식이어서 상대방의 방어심을 풀어줍니다. 심리학에서도 이것을 나 전달법 아이메시지이라고 부릅니다. 하버드 협상 프로젝트에서도 강조하듯 문제를 상대방의 잘못으로 규정하지 않고 내 경험으로 전하면 갈등은 싸움이 아니라 대화로 풀리게 됩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관계의 온도를 바꿉니다. 너는 대신 나는으로 시작하는 순간 상대는 적이 아니라 내 마음을 들어주는 동반자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침묵이 아닌 단정한 한마디입니다. 많은 분들이 화가 치밀 때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을 닫아버립니다. 괜히 말했다가 더 큰 싸움 되겠지 하고 속으로만 삼키는 거죠. 하지만 그 침묵이 상대에게는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아, 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구나. 내가 이렇게 해도 가만히 있네. 이렇게 오해가 쌓이면 결국 무시당하는 결과가 돌아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한 동료가 내 노력을 인정하지 않고 가로챘을 때 그 순간 분노가 치밀어도 꾹 참으며 침묵한다면 상대는 앞으로도 같은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이렇게 단정하게 한마디 해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맡아 진행한 일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리를 지른 것도 감정을 쏟아낸 것도 아니죠. 하지만 짧고 단정한 한마디가 오히려 상대를 멈추게 합니. 공자는 마음이 고요하면 생각이 분명해진다고 했습니다. 분노의 순간에 고요를 찾고 그 고요에서 나온 단정한 한마디는 100마디의 고함보다 더 큰 힘을 가집니다. 현명한 사람은 침묵으로 도망치지 않고 분명하게 그러나 단정하게 말합니다.
이것이 화가 상황을 휘두르지 못하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네 번째는 상대를 꺾지 않고 인정해주는 말입니다. 화가 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상대를 제압하고 싶어집니다. 네가 틀렸어. 내가 옳아. 이렇게 몰아붙일수록 상대는 방어적으로 나오고 결국 싸움은 격렬해지죠.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상대를 꺾는 대신 인정해주는 말부터 꺼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내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 주장만 펼쳤을 때 화가 난 마음에 넌 왜 항상 네 얘기만 해? 하고 공격하면 관계는 더 멀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보는 거죠. 네 말에도 일리가 있어. 다만 나는 이렇게 느꼈어. 상대의 입장을 인정하는 말은 마치 딱딱한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내 입장만 고집하면 문은 닫히지만 상대의 생각을 먼저 비춰주면 그 문은 열리게 됩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이해받는 경험은 마음의 기적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상대를 인정하는 한마디가 바로 그 기적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도 경험 있으시죠? 한 번이라도 내 이야기가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마음이 풀리고 오히려 상대의 말도 더 잘 듣게 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인정의 힘입니다. 적도 내 편이 되게 만드는 건 거창한 논리나 강한 힘이 아니라 당신 말도 이해한다는 짧은 한마디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 감정을 스스로 정리하는 말입니다. 화가 나면 마음속은 소용돌이처럼 뒤엉킵니다. 억울하다, 속상하다, 왜 나만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이렇게 뒤섞인 감정이 한꺼번에 치밀어 오르니 말도 날카로워지고 표정도 굳어버립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이 감정을 바로 쏟아내지 않습니다. 먼저 자기 속을 들여다보며 이렇게 정리해봅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났지만 그 안에는 실망과 서운함이 있구나. 예를 들어 아내가 내 의견을 무시하고 가족 모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려버렸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순간 욱해서 왜 늘 내 말은 무시해? 라고 외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내 의견이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끼니 속상해. 나도 함께 결정에 참여하고 싶어. 이 짧은 말은 단순히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스스로 정리해 상대에게 전하는 방식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 명료화라고 부릅니다. 내 감정을 구체적으로 이름 붙이는 순간 이미 절반은 진정된 상태가 되거든요.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마음의 혼란은 언어의 혼란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즉, 내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면 더 큰 혼란이 온다는 뜻입니다. 분노를 단순히 화났다로 뭉뚱그리지 말고 서운하다, 존중받지 못해 속상하다로 풀어내면 상대는 내 마음을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적대적인 상대조차도 내 편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긴 싸움을 막는 결단의 말입니다. 많은 다툼이 길어지는 이유는 끝맺음을 못해서입니다. 저 사람 말에 내가 밀린 것 같아. 이대로 끝내면 억울하지. 이 생각 때문에 말다툼은 몇 시간이고 심지어 몇 날 며칠씩 이어집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적절한 순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했으니 이제 서로 조금 생각할 시간을 갖자. 혹은 우린 결국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니까 내일 다시 차분히 이야기하자. 이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를 끄고 관계를 지켜줍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와 의견 충돌이 생겼다고 합시다. 그 자리에서 감정이 격해져 서로 목소리를 높이다 보면 일은 뒷전이고 감정의 골만 깊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리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오늘은 서로 감정이 크니까 일단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내일 다시 의견을 모으죠. 이 말은 패배가 아니라 성숙한 퇴장입니다. 맹자는 말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화가 난 순간의 말은 내 마음을 거칠게 비추고 정리된 말은 내 마음을 성숙하게 비추겠지요.
긴 싸움을 막는 결단의 한마디는 나를 지키고 상대도 지켜주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릴 전략은 단순히 좋은 말투가 아닙니다. 이 전략들은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에 감정을 무너뜨리지 않고 나 자신을 지켜주며 관계를 살려주는 실전 방법입니다. 왜 이런 전략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오해와 충돌을 경험합니다. 특히 가족과의 사소한 다툼, 친구와의 불필요한 오해, 직장에서의 갈등은 모두 한순간에 커질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상대가 적이 될 수도 있고 평생의 동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화가 날 때 현명하게 말하는 법은 단순한 대화 기술이 아니라 내 삶을 지키는 안전장치이자 인생의 지혜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은 말이 격해지니 잠깐만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화가 나면 끝까지 몰아붙이는 습관을 갖습니다. 내가 지금 분명히 따져야겠다. 지금 말 안 하면 기회가 없다. 이런 생각이 뇌리를 꽉 채우죠. 하지만 그 순간을 지나고 나면 결국 후회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도 흥분한 상태라 제대로 대화가 되지 않고 괜히 서로의 마음만 다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잠깐의 멈춤입니다. 상대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은 말이 격해지니까 잠깐만 시간을 갖자. 이 한마디는 상대에게도 휴식을 주고 내 감정도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한 남성이 직장에서 상사에게 억울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 당장 맞받아치고 싶었죠.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제 마음이 좀 격해져서 잠깐 정리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상사도 잠시 멈췄습니다. 그 덕분에 갈등은 커지지 않고 오히려 나중에 차분히 대화할 기회가 열렸습니다. 불교 경전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순간의 인내가 100일의 근심을 막는다. 바로 이 짧은 멈춤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화가 치밀 때 이 한마디를 꺼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싸움의 길에서 평화의 길로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느낀 건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앞서 개념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비난이 아니라 내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화가 나면 대부분 너는 왜 그래?로 시작하죠. 하지만 이 말은 상대방의 심장을 곧바로 찌르는 비수처럼 작동합니다. 상대는 방어벽을 치고 대화는 곧바로 막혀버립니다. 이럴 때 필요한 말이 바로 내가 느낀 건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중요한 약속을 잊어버려 서운했을 때 당신은 왜 이렇게 늘 무심해? 라고 말하면 아내는 억울해지고 싸움으로 번집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느낀 건 내 이야기가 소중하지 않게 여겨진 것 같아 속상했다는 거야. 이 말은 상대를 공격하지 않고 내 감정을 솔직하게 전합니다. 상대는 방어 대신 공감을 선택하게 되죠. 심리학자 토머스 고드는 부모 자녀 대화법에서 나 전달법을 강조했습니다. 너 때문에가 아니라 나는 했다로 시작하는 말이 갈등을 해결하는 열쇠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방식을 쓴 부모들은 자녀와의 충돌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보고했습니다. 한 시청자분의 사례를 빌려볼까요? 어느 어머니가 사춘기 딸과의 갈등으로 힘들어했습니다. 딸이 늦게 귀가할 때마다 너는 왜 맨날 늦어? 하고 호통을 쳤더니 딸은 점점 더 말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어머니가 방식을 바꿨습니다. 내가 느낀 건 네가 늦게 들어오면 혹시 무슨 일 있나 걱정돼서 마음이 불안하다는 거야. 그 순간 딸의 얼굴이 풀리며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이렇듯 내가 느낀 건으로 시작하는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킵니다. 그리고 적대적인 상황에서도 대화의 문을 열어주는 가장 부드럽고 강력한 방법이 됩니다. 세 번째는 당신 말에도 일리가 있어요로 완충하기입니다. 화가 났을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게 뭘까요? 바로
상대의 입장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말이 옳다는 걸 증명하려고 합니다. 내가 맞고 네가 틀렸어. 이 마음이 강해지는 순간 대화는 곧장 전쟁터가 됩니다. 그런데 현명한 사람은 먼저 상대의 말에서 한 조각이라도 인정할 부분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말에도 일리가 있어요. 다만 내가 느낀 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프로젝트 진행 방식으로 상사와 충돌이 생겼다고 합시다. 상사는 지금 방식대로 해야 효율적이다라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 순간 그건 틀렸습니다라고 맞받아치면 상사의 체면은 무너지고 갈등은 커집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부장님 말씀에도 분명 일리가 있습니다. 효율을 생각한다면 그런 방법도 맞죠. 그런데 제가 느끼기엔 이 부분은 다른 방식을 쓰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상대의 체면을 지켜주면서도 내 의견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심리학에서 이것을 동의 후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상대방의 일부분을 인정하고 나서 내 생각을 덧붙이는 방식인데 이게 바로 갈등을 대화로 바꾸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도 경험 있으실 겁니다. 내 의견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사람보다 내 말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공감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더 열리죠. 심지어 적대적인 관계라 할지라도 상대의 말에서 조금이라도 일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순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번째는 내 의도는 이거였어요로 오해 풀기입니다. 화가 커지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오해입니다. 상대는 내 말을 다르게 받아들이고 나는 또 그 반응에 상처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원래는 작은 문제였는데 눈덩이처럼 불어나 싸움으로 번지죠. 이때 필요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내 의도는 이거였어요. 예를 들어 부부 사이를 떠올려 보세요. 남편이 아내에게 이제 운동 좀 해야겠어 라고 말했을 때 아내는 내 몸매를 비난하는 거야? 하고 화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남편의 의도는 건강을 챙기자는 의미였을 수 있죠. 이럴 때 남편이 곧바로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내 의도는 당신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었어. 오히려 건강하게 오래 함께하고 싶어서 한 말이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팀장이 팀원에게 보고서가 이 부분은 약하네 라고 지적했을 때 팀원은 무시당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팀장이 바로 내 의도는 당신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보완하자는 거였어 라고 말한다면 갈등은 곧바로 사라집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에드워드 드보노는 말했습니다. 오해는 대화의 가장 큰 적이다. 그러나 오해를 풀려는 작은 시도만으로도 관계는 다시 시작된다. 결국 오해는 피할 수 없지만 풀려는 한마디가 관계를 지켜주는 열쇠입니다. 여러분도 화가 난 순간 내 의도를 설명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내가 지금 화내려는 게 아니라 속상한 마음을 표현하려는 거야. 이 짧은 말이 싸움의 불씨를 끄고 대화의 물기를 바꾸어 줍니다. 다섯 번째는 지금은 감정이 크니까 내일 이야기해요로 시간을 벌기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건 화가 났을 때 반드시 지금 당장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얘기 안 하면 영영 못 풀 거야.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감정이 고조된 순간에 대화하려고 하면 상처만 더 깊어집니다. 현명한 사람은 이런 때 오히려 시간을 벌 줄 압니다. 지금은 감정이 너무 크니까 내일 다시 이야기합시다. 이 말은 싸움을 미루는 게 아니라 대화를 더 잘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저녁에 말다툼을 했다고 합시다. 서로 목소리가 커지고 얼굴은 굳어집니다. 그 순간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지금은 서로 너무 감정이 올라온 것 같아. 내일 차분할 때 다시 얘기하자. 이 말은 상대를 회피하는 게 아니라 더 성숙한 대화를 위한 초대입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확인된 사실이 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한 실험에서 부부가 갈등 상황에서 곧바로 해결하려 할 때보다
하루 뒤에 다시 대화했을 때 갈등 해결률이 40% 이상 높아졌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단순합니다. 감정의 강도가 낮아지니 서로의 말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내일 이야기하자는 말은 도망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상대도 마음을 정리하고 나도 말의 방향을 가다듬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우린 결국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잖아요.로 마무리하기입니다. 갈등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자꾸 나 대 너의 싸움 구도로 빠져듭니다. 내가 이겨야 하고 네가 져야 해. 이 생각이 강해질수록 적대감은 커지고 심지어 가족이나 친구 사이마저도 적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마지막에 꼭 이 말을 덧붙입니다. 우린 결국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잖아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와 큰 의견 충돌이 있었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서로 말이 맞지 않아 하루 종일 기분이 상했고 업무 분위기도 험악해졌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끝날 즈음 그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목표는 같은 거잖아요.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함께 가는 길이니까 조금 더 힘을 합쳐보자. 그 말 한마디에 싸늘하던 분위기가 누그러졌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심하게 부딪힐 때 네가 틀렸어, 내가 맞아 라는 식으로 끝내면 상처만 남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우린 결국 가족이니까 더 나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 이 한마디는 방패를 내리고 마음을 다시 잇는 다리가 됩니다. 불교의 가르침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다툼은 결국 하나의 길로 돌아온다. 결국 같은 관계 안에서 같은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임을 상기하는 말은 화해와 연결의 힘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두 가지 길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충동대로 말해버려 후회와 상처를 남기는 길, 또 하나는 지혜로운 한마디로 관계를 살리고 마음을 지켜내는 길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6가지 말들은 단순한 대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 감정을 다스리는 힘이자 상대의 마음을 열게 하는 지혜였습니다. 잠깐 멈추는 말, 나능으로 시작하는 말, 상대를 인정하는 말, 내 의도를 풀어내는 말, 시간을 벌어내는 말, 그리고 결국 같은 길을 걷는다는 마무리의 말. 이 작은 언어의 선택이 우리의 하루를 바꾸고 삶의 품격을 바꾸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화가 났을 때 어떤 말을 남겨오셨나요? 그 말이 상대의 마음을 열었을까요? 아니면 상처로 남았을까요? 오늘을 계기로 내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지키고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안에서 또 다른 지혜와 공감이 피어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